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석 내란 특검팀이 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를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면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세력, 즉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희대의 변절자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조갑재 씨 등은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무도한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는 황교안 대표와의 연대감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우파 총단결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우파 갈라치고 분열시키려는 친한계라면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철저한 당무감사를 통해 틈만 나면 내부 총질을 하며 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한 줌도 안 되는 한동훈과 친한계 무리를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윤어게인도 국민의힘의 소중한 당원들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치인 주제에 감히 당원들을 향해 극우라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다면서 국힘 명찰을 단 패널들이 민주당과 함께 수십 년간 보수를 지켜온 당원들을 조롱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7천억 원을 내놓고 물러가라고 직격탄을 날린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우파 총단결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우파 갈라치고 분열시키려는 친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당무감사를 통해 내부 총질하는 한동훈과 친한계 무리들을 확실하게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어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판하며 함께 싸우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한마디로 반미 친중 극좌 매국노 이재명의 야권 탄압에 대해 우파가 총단결해서 함께 싸우자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며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즉 장동혁 대표는 탄압당하는 야권이 함께 단결해서 탄압을 저지하고 반미 친중 극좌 매국노 이재명을 끌어내자고 외친 것을 마치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들에게 묻는다. 그럼 추경호 의원 탄압에는 함께 싸우고 황교안 전 총리 체포는 나 몰라라 외면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틈만 나면 우파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려고 내부 총질을 해서 누구에게 보탬을 주려는 것인가? 아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일이다. 당장에 이재명을 지지한 늙은 변절자 조갑재까지 나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과 너희들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다. 당원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부 총질로 우파 갈라치기, 분열에 열중하는 너희들을 내쫓고 싶은 마음, 초가삼간 불태우더라도 빈대를 잡아야겠다는 심정이 바로 우파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성회 비서관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상당수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많은 한국의 애국시민들, 꼭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초가삼간 불태우더라도 빈대를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겠습니까? 김성회 전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따라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철저한 당무감사를 통해 틈만 나면 내부 총질하면서 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한 줌도 안 되는 한동훈과 친한계 무리를 반드시 솎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동안 너희가 했던 발언이 온라인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 글에 정성국, 김종혁, 조갑재의 최근
주장을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 김성애 비서관이 소개한 그 기사 제목들을 보니까 김종혁은 우리가 황교안 계속되는 실수는 실력이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꼬았고, 정성국은 장동혁의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랐다,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대의 변절자 조갑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한동훈이 번 것을 까먹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 짓거렸다고 합니다. 또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대부분 친한계죠. 그런 자들이 방송에 나가서 소위 극우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들 혹은 애국시민들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식 논평을 통해서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재능 대변인은 윤어게인도 국민의힘의 소중한 당원들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치인 주제에 감히 당원들을 향해 극우라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다. 입으로는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라 외치면서 뒤에서는 그 주인을 악마화하고 내쫓자고 주장한다. 이중적이고 오만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물론 당원들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당원 모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치인은 당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비난하거나 배척할 권리는 없다. 그들이 바로 정치인을 세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국힘 명찰을 단 패널들이 민주당과 함께 수십 년간 보수를 지켜온 당원들을 조롱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부디 정신들 좀 차려라, 질척거리지 말고 평론가로 전직을 하시던가, 아니면 당장 당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능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최근 소위 반중 시위,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하겠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행태와 관련해서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중 시위하면 징역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백 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을 일삼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다. 성조기를 찍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 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 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나라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반공산주의 CCP 아웃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들을 숙청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친중반미는 현실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고 사직생의 각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이 최근 한미일보에 기고한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상당히 예리한 내용의 칼럼이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 고문은 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그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하지만 그 절도죄로 인해 무려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소설 대장동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훔쳐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액수가 약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설 대장동의 집필자인 이재명의 득점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혐의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 국가 법체계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업자들, 특히 김만배가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까지 흔들 수 있는 긴박한 처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특정 인물을 달래고 대신 그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 대통령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는 거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시청자들이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의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원문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칼럼에서 이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 대통령을 빼고 그렇게 그냥 이재명 이렇게 평소 말하듯이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갑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영웅적 행위도 화제거리입니다. 충성의 역사적 전범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 정 법무장관은 끝까지 나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할까요? 충성의 역사적 고정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긴 정 장관 단독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야권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긴 이번 정치 소동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기저기서 법질서의 훼손과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지탱하는 법체계의 붕괴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이미 용서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기네가 국민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왕권 신수설이라도 보정받았다는 듯 대한민국 법질서를 떡 주무르듯 합니다. 민주정체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민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했으니 일견 그렇게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은 결코 신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의 법체계를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전제정치를 꾀하려 한다고 칩시다. 그가 국민투표로 선출됐다고 해서 자신의 폭군정치를 국민이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린 강제명령은 국민 자신이 투표로 만든 궁극적인 산물이기에 그 독재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작금의 국회는 그 선출 과정과 정당성에 대해 다수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체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할 때 다수결로 독재를 할 수 있다거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우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거나 따르기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벗어난 독재 시스템을 언제 국민선거로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어떤 다른 목적에 손을 대고 있다면 그 독재자는 거짓말로 우리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애초 약속한 계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를 용납할 의무도 당위도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권리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단을 소유하고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그런 수단을 더 많이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의 유지를 위해서만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신의 독재를 위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법체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자유에까지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부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의 퇴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7천억 원은 내놓고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부정선거와 내란범들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신우 논설고문이 이재명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칼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신의 독재를 위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법체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자유에까지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부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의 퇴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7천억 원은 내놓고 물러나십시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